내일까지 납부 못하면 당장 나가. 새벽 5시 어느 낡은 반찬 가게 앞 쾅쾅쾅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한 남자가 자물쇠를 채웁니다. 셔터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제발요, 하루만요. 남자는 비웃으며 등을 돌립니다. 내일까지 돈 못 가져오면 끝이야. 셔터 틈으로 떨리는 손이 보입니다. 골목 어둠 속 거지 한 명이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거지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요. 사흘 전 모든 것은 평범했습니다. 태양건설 회장실 63층. 강태석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그에게 놀랄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한 장의 보고서, 그 안에는 아들의 큰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라디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행복이 계신 그곳에 깃들 것입니다. 인생라디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4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태양건설 회장실은 서울 한복판 63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석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 박상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나? 박상무가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3주간의 조사 결과입니다. 3주 전 강 회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40세 외아들 강민우가 4년째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 반찬 가게 앞에서 웃는 여자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름 이지은, 35세, 엄마 손 반찬 운영 중.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찬 가게라니. 학력 고졸, 부모 사망, 재산 없음, 월세 40만 원, 통장 잔고 200만 원. 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200만 원. 그의 하루 용돈보다 적었습니다. 석 달째 월세가 밀렸습니다. 하루 매출은 10만 원 안팎. 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돈을 노린 거였습니다. 다음 사진, 아들 민우가 반찬 가게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옆엔 이지은이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우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민우 앞으로 던졌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나선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4년 동안 숨긴 것부터 이상해.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실 거 알았으니까요. 강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일주일 준다. 그 안에 정리 안 하면 내가 나선다. 민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한번 결정한 건 바꾸지 않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딘가에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200만 원밖에 없는 여자가 운영하는 가게. 그곳이 아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여자를 만나봐야겠다고.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박상무에게 전화했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내일 오전에 보고해라. 다음 날 오후 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낡고 더러운 옷, 찢어진 점퍼, 구멍난 운동화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박상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강 회장은 완벽한 거지로 변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40분을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인상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 회장은 굴욕을 참았습니다. 구로역에서 내렸습니다. 휴대폰 지도를 보며 15분을 걸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엄마 손 반찬. 강 회장은 가게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좁은 가게였습니다. 냉장 진열장에 각종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한 여자가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평범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는가 싶더니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맑고 밝았습니다. 강 회장은 놀랐습니다. 냄새나는 거지를 보고도 표정 하나 안 바뀌다니.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까지 받아요? 한 아주머니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운터에서 나와 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가까이 오자 냄새를 맡았을 텐데도 미소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어 말했습니다. 김치, 조금만 주시오. 이지은이 대답했습니다. 100g 드릴까요? 2,000원이에요. 강 회장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척하며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소. 손을 떨리게 했습니다. 이지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군. 하지만 이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만 주세요. 그녀는 비닐봉지에 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100g이 아니었습니다. 200g은 넘어 보였습니다. 드시고 또 오세요. 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형편에 1,000원어치를 2배로 준다니. 김치 봉투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지은이 다른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연기일까? 진짜일까? 강 회장은 며칠 동안 변장을 바꿔가며 반찬 가게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새벽 5시였습니다. 이지은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진열장을 닦았습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컵라면 하나로 때웠습니다. 1,000원짜리 라면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실직했어요. 돈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은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면접 잘 보세요. 그녀는 정장 세탁용 얼룩 제거제와 반찬 2개를 무료로 건넸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어르신 무료 반찬 나눔. 새벽부터 노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20명이 넘었습니다. 이지은은 혼자서 모든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나물 3가지씩 하나하나 손으로 담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 회장도 줄에 섰습니다. 차례가 되자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응. 이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 회장은 거짓 이름을 댔습니다. 김철수요. 이지은이 반찬을 꼼꼼히 담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수요일 밤 강 회장은 멀리서 가게 불빛을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열장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목요일 강 회장은 이지은을 미행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슈퍼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봤습니다. 컵라면 5개, 할인빵 3개, 우유 1개. 계산은 5,000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3층 계단을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자전거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멸치볶음 좀. 이지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앉아 계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네. 이지은이 손을 저었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제가 포장해 드릴게요. 강 회장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통장 잔고 200만 원인 여자가 무료로 반찬을 나눠줍니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이게 연기일까요? 강 회장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 회장은 반찬을 사러 가게에 갔습니다. 이지은이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김치가 맛있었소. 이지은이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뭐 드릴까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김치하고 멸치볶음. 이지은이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놀림이 정갈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이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얼굴이 야위었어.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이지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가 더 힘드신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까지 해? 너도 힘들잖아. 이지은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저 15살 때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겨울이었는데 밥을 못 먹어서 길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나가시던 한식당 사장님이요.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따뜻한 국밥을 주셨어요. 이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이지은을 안아줬습니다. 착한 아이. 세상이 너한테 비쳤어. 주변 손님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배고픈 건 정말 무서워요. 그걸 아니까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강 회장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5년을 살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베푸는 사람, 가난해도 부자인 사람. 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강 회장은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은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함께 사는 것.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75년 동안 그는 혼자 살았습니다. 돈을 쫓고 권력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평생 그들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지은은 200만 원밖에 없으면서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수천억을 가지고도 혼자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지은을 시험하러 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가게를 찾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이지은이 냉장고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진열용 냉장고가 꺼져 있었습니다. 안에 반찬들이 상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모두 일주일치였습니다. 이지은의 손에는 상한 김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지은아, 오늘 김치 좀. 이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어르신,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수리비가 100만 원이래요. 이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월세도 못 냈는데 냉장고까지. 어깨가 떨렸습니다. 상한 김치를 버렸습니다. 하나하나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반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야, 이지은. 이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철수가 둘러봤습니다. 뭐야, 냉장고 고장났어? 장사도 제대로 못하네. 월세 석 달째야. 도대체 언제 줄 거야? 이지은이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일주일만 더 주세요.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맨날 그 소리. 다음 주 월요일까지 180만 원. 못 가져오면 나가. 박철수가 이지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이지은이 비틀거렸습니다. 냉장고에 부딪혔습니다. 김치통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바닥에 김치가 쏟아졌습니다. 강 회장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건물 5채 주인이야. 너 같은 거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야. 이지은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제 전부예요. 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전부?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버는 게.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 자리를 원해. 너보다 3배는 많이 내겠다고. 이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월요일까지야. 못 내면 끝.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이지은. 바닥에 엎질러진 김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강 회장은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건 진짜 절망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도울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냉장고 수리비 얼마야? 우리가 모아볼게.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5,000원.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10,000원. 모두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지폐들, 동전들. 모아봐야 10만 원이었습니다. 이지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도 힘드신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야 뭐 먹고 살아? 넌 젊은 사람이잖아.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골목에서 지켜봤습니다. 2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강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박철수 완전히 파헤쳐. 다음 날 아침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동네에서 건물 5채 소유, 5년간 세입자 30명 강제 퇴거, 월세 부당 인상 12건, 폭행으로 고소당한 적 7건, 돈으로 합의, 최근엔 사회공헌가 행세, 언론 인터뷰로 저소득층 임대사업 홍보, 실제론 정반대였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민우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지은이가 큰일 났어요.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 민우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강 회장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변장하고 가게에 갔던 일을 말했습니다. 민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믿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다. 지은 씨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75년을 살면서 만난 사람 중 가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선다. 오늘 아침 박철수를 만난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인간 용서 못해. 선한 사람을 짓밟는 건 참을 수 없어.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을 위해 분노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여자를, 아들이 사랑하는 그 여자를, 이제는 자신도 존경하는 그 여자를. 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작전 개시한다. 준비 완료했나?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모두 준비됐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좋아. 오전 10시 반찬가게 앞에서 만나.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박철수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지은이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돈을 세었습니다. 130? 모자라잖아.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 달 안에 나머지도. 박철수가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안 돼. 오늘까지라고 했어. 돈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골목에서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강태석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뭐야, 저 거지는. 강 회장이 이지은 옆에 섰습니다.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뭐, 거지 주제에 끼어들어? 박철수가 강 회장을 밀었습니다. 강 회장이 휘청했습니다. 이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박철수가 다시 밀었습니다. 강 회장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쓰러진 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법무팀이죠?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폭행건으로 고소 진행하세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박철수가 당황했습니다. 강 회장이 얼굴에 먼지를 닦았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강태석 회장이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양건설 회장님? 강 회장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선한 사람이 짓밟힌다. 박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늦었어. 비서실장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벤츠 2대였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려 박철수를 에워쌌습니다. 강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이 건물 지금 당장 매입. 주변 건물 5채도 함께 인수. 가격은 시세대로. 박철수가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쫓아낸 세입자들 명단 확보했소. 한 명씩 찾아가서 사과하시오. 안 그러면 형사고소 진행. 박철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우가 뛰어왔습니다. 지은아. 이지은이 강 회장과 민우를 번갈아 봤습니다. 민우 씨, 그리고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오. 당신을 시험했소. 이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러셨어요?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소. 용서해 주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반찬 가게에는 새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손 반찬. 건물은 이지은 명의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어르신들이 줄을 섰습니다. 40명이 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석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습니다. 늦었소? 이지은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우도 함께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75년을 살았소. 돈만 쫓았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소.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오. 당신이 가르쳐줬소.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걸. 저녁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죄송해요라고 안 하는구려. 전에는 늘 미안하다 했소. 지금은 당당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더군. 이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떳떳하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찬가게 옆에 태양건설 사회공헌센터가 생겼습니다. 강 회장이 매일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아기가 생겼어요. 강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주, 이제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된 75세 회장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